나대지 마시고요. 장인용쌤은 솔직히 약간 그 뭐지 정상화도 한 2년 정도 있었어. 약간 풀려서 약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자, 아니죠. 페이지 114페이지 봅니다. 114페이지. 114페이지 내용 다 설명했고 오늘 자 복습할 거는 자 페이지 116페이지부터 좀 빠르게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낯선 파트라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갔어요. 예, 진도 나갔습니다. 그걸 좀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116쪽. 선생님. 116쪽. 자, 아니 시간이. 네, 버논이가 또 이제 나대기 시작했는데 주의하시고요. 자, 116쪽 다 폈죠? 자, 빠르게 갑니다. 근데 저희 4시 20분에 시작하는 거 4시 40분에 시작하는 거 3시 다 하시자. 나대지 마시고요. 자, 보자. 자, 지금 우리가 복습해야 파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인데 자, 빠르게 정리하자. 이거는 한번 놓치게 되면 뒤에 파트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정리하는 거야. 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정도로 써요. 하나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으로 써요.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 단백질이 우리 몸의 체구성 성분으로 쓰이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주로 어떤 걸 쓰니까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그렇죠? 머리카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가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 도대체 단백질은 뭘로 되어 있냐? 이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바로 뭐야? 기억하라 그랬지 뭐야? 아미노산. 그래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고요. 아미노산이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로서 이 아미노산 모두 몇 종류 있다고 했지? 20여 종이 있다고 했어요. 20여 종이 있고 이 아미노산들이 길게 쭉 배열되는 거야. 쭉 배열되면 그 나름대로의 배열 순서를 갖게 될 것이고요.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단백질 구성하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나름대로의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된다. 이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될 때 우리 비로소 얘를 뭐라 불러? 바로 단백질이라고 불러.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영어를 할지라도 알파벳 26개 구성된 것처럼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단백질을 할지라도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그 입체 구조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 이것이 효소다, 근육이다, 머리카락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고요. 똑같은 근육을 할지라도 이것이 닭이냐, 소냐, 돼지냐, 피카츄냐, 뽀로로냐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모양은 다 달라요. 그래서 식감도 다르고 맛도 다르겠지,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뽀로로 고기는 한두 번 정도 먹어보잖아, 그렇죠? 물론 피카츄 고기는 좀 비싸서 잘 먹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뽀로로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쁜 날 먹잖아, 그렇죠? 우리가 뽀로로 고기 먹었을 때와 피카츄 고기 먹었을 때 느낌이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단백질의 구조가 다른 거고 이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는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의 차이에 의해서 그 식감이나 느낌이 좀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면 20종류의 아미노산 되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길게 쭉 늘어쓴단 말이야. 어떤 배열 순서를 갖게 되는데 그냥 쭉 늘어서서 단백질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미노산들이 부끄러워요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뒤로 붙어요. 그렇죠? 붙어서 쭉 체인처럼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체인처럼 만들어질 때 아미노산끼리 서로 붙어요. 우리는 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뭐라 불러? 다 잊어버렸네. 오, 이렇게 다 잊어버린다고? 불상이랑 참외치? 원저 이제 아닙니다. 뭐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자, 보자. 아미노산 한번 볼게. 아미노산. 여기 벼사슬기가 있고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 카르복실 그룹이 있어요.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 여기 아민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민 그룹이 있고요. 예, 아민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인데 구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팬티가 예쁘게 입었네. 팬티 예쁘게 입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요. 여기 아민 그룹이 있습니다. 아민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가 있는데 그 아미노산 종류의 20종류를 구분한 기준이 바로 뭐냐면 여기는 벼사슬기라고 그러죠. 요 벼사슬기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그때그때
달라져. 그러면 아미노산들이 길게 쭉 체를 넣었을 때 여기 옆에 그 다음 아미노산이 오겠죠. 여기 아미노산이 옵니다. 아민 그룹이 있고요. 아민 그룹이 있고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 결사슬기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카르복시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얘가 쭉 붙겠죠? 붙으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R''로 표시할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앞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에 있는 OH,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미노산의 아민 그룹에 있는 아민기에 있는 수소, 여기서 여기는 OH하고 여기 H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뿅 하고 빠지게 돼요. 그러면 OH하고 H가 빠지니까 수소 2개, 산소 하나 빠지게 되니까 결국 뭐가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죠. 물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물이 이렇게 빠지는 반응을 우리 뭐라고 부르지? 물이 빠지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불러? 이거 다 잊어버렸어. 물이 이렇게 빠지는 반응 뭐라고 불러? 뭘 많이 탈수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탈수 반응이 일어나고 물이 빠지면서 여기 있는 아미노산과 여기 있는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을 해요. 이 결합을 도인이 무슨 결합이라고 부르지? 다 잊어버렸지. 이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여름에 탈수가 일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한 번만 진행된 것이라 여기 계속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되면 아미노산들이 일정한 배열 순을 가지고 쭉 체인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결과 아미노산에 쭉 길게 체인처럼 늘어진 구조가 갖게 되는데 우리 그 구조를 바로 뭐라고 할까?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길게 늘어진 구조로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 구조.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 구조를 바로 뭐라고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쭉 늘어섰다고 해서 얘가 단백질이 되는 거냐? 아니에요. 바로 입체 구조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단백질로서의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럼 입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모두 4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그래서 1차 구조가 있고요, 2차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4차 구조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낯선 표정 짓지 마시고요. 저번 주에 다 배웠던 겁니다. 준수, 이거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죠, 배웠던 겁니다. 그렇죠? 낯선 거 아니야. 다 배웠어. 1차, 2차, 3차, 4차 구조인데 여기서 집중 안 합니까? 아니 그냥 이거 지금 무서워가지고. 그래요. 그 옷 진짜 제 진짜. 전재산은 카나도 산. 네. 35만. 자, 그렇죠. 35,000짜리 옷 입고서. 자,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있는데 1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 붙고 해서 쭉 붙은 거야. 이 폴리펩타이드 있죠. 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서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1차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1차 구조가 완성된 후에는 자동으로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꼬여 나갈 수도 있고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이렇게 꺾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일 거냐 꺾일 거냐는 벌써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 무엇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의해서 벌써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꼬여 나가는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알파 구조라고 해요. 왜 알파 세대예요? 이거를 베타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알파나 베타 구조로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그러면 배열 순서 바뀌면 이것도 역시 바뀌어요. 여기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2차 구조는 알파나 베타 구조고요. 자, 3차 구조는 큰 꺾임이 생겨요. 이게 알파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알파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시 크게 꺾이는 거야. 이렇게 꺾여서 나름대로 어떤 입체 구조를 만들게 돼요. 이 핵심적인 키워드야.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고요. 이 입체 구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다는 얘기야. 비로소 3차 구조를 완성했을 때 비로소 얘는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되고, 이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되는 단백질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야. 얘가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됩니다.
생물학적 기능을 갖게 되고요. 이 생물학적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 3차 구조부터 우리 얘를 뭐라 불러?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치? 근데 어떤 단백질은 여기까지 만들고 끝 이걸로써 나는 그냥 일을 할 거야 내 임무를 그냥 완성할 거야 라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니야 이거는 부족해 한 발짝 더 나가 그래서 이런 3차 구조물들이 몇 개가 모여서 힘을 만들어서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놈도 있어요. 그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3차 구조로서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도 있고 4차 구조까지 좀 더 업데이트가 되어서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어허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 도윤 오케이? 단백질 종류에 따라 3차 구조로 작용하는 놈도 있고 4차 구조로 작용하는 놈도 있는데 그것은 단백질 종류에 따라 그때그때 도윤이가 예, 번호 왜 안 해? 왜 안 해? 주고 싶어요? 왜요? 죽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나요? 자, 요거 먼저 설명 먼저 하고요. 자, 그래서 요 4차 구조나 3차 구조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얘가 생물학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비로소 얘네가 바로 단백질이야. 단백질, 그렇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고 그 아까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3차 구조로서 단백질 기능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4차 구조로서 기능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 3차 구조로서 기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거 참고로 해요. 이거 참고로 요거 또 쓰고 제가 또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쓰겠습니다. 요 대표로 MB가 있어요. MB 요거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걔는 3차 구조로서 단백질의 기능을 나타내요. 반면에 4차 구조로서 어떤 단백질의 기능을 나타내는 놈이 있는데 그 대표로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이건 알죠?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은 폴리페プタイ드 사실이 모두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알파사슬 2개, 베타사슬 2개로 모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3차 구조로서 또는 4차 구조로서 기능을 나타낸다는 얘기야. 자,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단백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렇지만 그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은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이 결정된다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이거 어떻게 되면 뒤에서 이제 애먹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류와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아미노산의 무엇? 배열 순서에 의해서 그 단백질의 종류와 특성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맛, 돼지고기맛, 뽀로로 고기맛, 피카츄 고기 맛이 다 제각각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각각의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서로 다르게 돼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A라는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A라고 하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대로 아미노산을 척척척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A라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겠지. 그쵸? 만약에 내가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헤모글로빈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의 구성 아미노산을 배열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 그치?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소고기가 있는데 이 소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에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쭉 배열해주면 내가 원하는 그 소고기 맛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 순서대로 갖다 붙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고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단백질을 실험실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만들기도 해요. 근데 만들 수는 있지만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들까?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고기를 우리가 사는 것보다 콩고기. 아니, 콩고기가 아니고요. 콩고기도 저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소를 잡지. 그쵸? 뭐하러 비싸게 만들어. 그래서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콩고기죠. 자, 그러면 아니에요? 그런데 콩으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콩도 단백질이니까 네, 콩도 단백질. 구조를 바꿔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백질 구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쭉 넘어가서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자, 118페이지에 핵산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복습해 봅시다. 네, 근데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잘 설명 들어요. 자, 핵산인데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존재하는 산소 물질을 바로 핵산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뉴클레이 애시드라고 해서 영어로 약자로 NA라고 표시해요. 그래서 핵 속에 존재하는 산소 물질인데 그럼 핵산, 핵 속에 존재하는 산소 물질 뭡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얘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요. 이건 기억해야 돼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된 것을 바로 뭐라 불러? 핵산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뭔데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세 가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인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염기. 요게 1대1의 비율로 붙은 것을 바로 뭐라 불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훅구 계속 붙어서 만든 것을 바로 뭐라 불러? 핵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붙고 붙죠. 붙으면 요게 계속 결합한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붙고 계속 붙었기 때문에 되게 체인처럼 쭉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사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체인처럼요? 네, 체인처럼. 체인. 체인. 제가 근데 체인스 그냥 내제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구조돼 있고 이걸 바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어떠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서로 연결되냐에 따라서 이 핵산의 종류는 두 종류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핵산의 종류는 생긴 모양과 그 다음에 기능상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 핵산은 두 가지 DNA와 또 RNA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와 RNA는 이걸 각각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좀 달라요.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다른데 무슨 특히 차이나는 부분이 바로 당 부분이 좀 달라요. 당 부분이 좀 다르다. 인산은 똑같아요. 당이 좀 다르고요. 염기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차이나는 부분은 바로 이 당이 어떤 당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당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당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당의 종류는 하나는 몇 당? 라이보스 또는 리보스라는 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이 있어요. 리보스가 있고 디옥시리보스가 있어요. 자, 이 영어로 이제 리보스 또는 라이보스라고 부르는데 라이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거냐면 탄소하고 물이 합쳐진 거야. 이걸 바로 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이 N번 합쳐져요. 그 당이 N번. 제가 생각한 몇 당?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합쳐지는데 얘가 N번 합쳐지니까 CnHEnON 이런 형식 같겠죠.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비율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요? 당이라고 불러요. 포도당, 뭐 과당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우리가 포당의 화학식이 뭐니? 자, 알아요. 포당의 화학식이? 준수야. 포당의 화학식이 뭐야? 도윤? 포당의 화학식이 뭐죠? 지금 포당의 화학식이 뭐야? 우리 이번 시험 보면 C6H12O6야. 이게 포도당이야. 포도당, 공산당 아니야. 포도당이야. 여기 포당인데 그럼 포당이 만들어지려면 탄소와 물이 합쳐지는데 몇 번 합쳐져야 돼? 6번.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육탄당이라고 불러. 육탄당. 그럼 만약에 얘가 6번 결합하지 않고 5번 결합한다면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 5탄당 화학식이 어떻게 될까? 5탄당. 그렇죠. C5H10O5가 되겠지?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라이보스. 그렇죠? 그래서 얘는 C5H10O5 이런 단위고요. 그다음에 디옥시리보스인데 여기 영어를 잘 하는 친구 없죠? 저요. 자,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인데 앞발 내리시고요. 여기 디옥시리보스인데 요 앞에 D 있죠? D는 D2의 뜻이야. 그럼 D2가 뭔 뜻이야? D2가 반대. 그렇죠? 이게 적도로 D2가 붙으면 없다.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elete, 그렇죠? destroy, decay, 뭐 전부 다 뭔가 부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디옥시인데 옥시는 뭔 뜻이야? 산소, 그러니까 뭐야? 산소 하나가 없어졌어요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얘는 화학식 어떻게 될까? 리보스란 당에서 산소는 없어진 거니까 C5H10O 뭐가 될까? 4가 돼야 되겠지. 이게 디옥시 리보스.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성하고 있는 당의 종류는 리보스하고 디옥시 리보스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 리보스고요. 얘는 이제 DNA를 만들 때 사용되는 거고요. 얘는 뭘 만들 때? RNA를 만들 때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암기 파트이긴 한다만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논지로 잘 따지면 좀 쉬워져요. 한번 볼까? 자, DNA야. 이게 뭔지 한번 보자.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 애시드. 뉴클레이 애시드가 뭐야? 핵산의 뜻입니다.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 애시드. 얘는 뭘까? 라이보스 뉴클레이 애시드야. 그러니까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리보스고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것을 이름에서도 우리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뉴클레오타이드. 몇 줄? 118쪽입니다. 복습하는 거야, 저번에 했던 거.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산, 그 다음에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붙었는데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를 구성하냐 RNA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다 그러면 이름은 DNA 뉴클레오타이드고요. 이름이 다 어려워.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한다고 하는 거니까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고 얘도 뉴클레오타이드야. 근데 얘가 어떤 용도로 쓰냐 봤을 때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재료가 되는 거고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RNA 재료가 되는 거야. 그렇죠? 똑같이 인산이라는 용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DNA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이고요. 인산이고 여기에 당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붙었고 얘도 똑같이 인산, 당, 염기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이 아까운 시간에 졸지 마시고요. 네, 근데요. 자, 일단 그 질문 좀 이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몰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끊어지면 안 돼서. 네. 이 복습이라서 인산, 당, 염기인데 여기 있는 당이 무슨 당이야? 디옥시 리보스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이 당이 무슨 단어가 있어? 리보스라는 단어가 있어.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염기가 있는데 염기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염기의 종류는 모두 4종류가 있어요. 여기 염기가 있죠? 이 염기의 종류 모두 4종류가 있는데 A, G, C, T, U 이게 모두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4종류라고 했잖아요. 4종류야.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종류 시작해요. 이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어떤 염기냐면 A, G, C, T 4종류야.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인산, 당, 그 다음에 염기인데 염기가 A가 올 수도 있고 G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고 T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모두 몇 종류야? 4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때는 이진법을 쓰지만 우리 인체 내에서 우리 생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장할 때는 사진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보다 우리 생명체의 정보 저장 체계가 더 진보되어 있다, 진화되어 있다는 사실 알수 있겠죠. 물론 우리는 컴퓨터보다 속도 느리지만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는 체계는 컴퓨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사진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AGCT 이렇게 4가지로 구성해요. 그러면 10진법 안 써요. 10진법으로 왜 안 쓰냐?
그거는 우리가 물음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그 현상을 보는 거죠. 왜 사람은 왜 십제곱을 안 써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법이 뭐예요? 십지법을 한번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연기 조용히 하시고요. 주목합니다. 아니 왜 사진법이 뭐냐고. 이거야. 10을 곱하는 거 말고 4를 아니 선생님이 사진법을. 네. 그러니까 코드가 네 개라는 얘기죠. 아, 근데 저희가 쓰는 게 사진법이에요. 우리 십지법 쓰죠. 아 그래요? 아 그럼 풀이 사인. 그러니까 120의 제곱인데 10을 4로 곱하 자, 봅시다. 자, 그건 여러분이 해결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네 개의 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볼까? 얘는 연기가 뭐가 있어 보면 A, G, C, U가 올 수 있어요. T 대신 U가 올 수 있어요. 자, RNA 일단 좀 논의를 치고요. 자, DNA만 보자. DNA만. 자, DNA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합니까? DNA는 4개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누클레오타이드 종류 모두 몇 종류? 4종류야. AGCT야. 그럼 얘가 쭉 늘어 쓴단 말이야. 쭉 늘어 쓴 걸 뭐라고 해요? 폴리 누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쭉 붙었어요. 이렇게 쭉 붙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사진이 되는 거잖아. 요 사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폴리 누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여기 어떠한 염기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가 G 펜이 이게 왜 번호스러워? G, C, T, T, A, C, G, T, A, G 이런 식으로 쭉 늘어 쓰게 되겠지. 그러면 이 쭉 폴리 누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되면서 염기 배열 순서를 갖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염기 배열 순서 안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여기 염기 배열 속에 저장된다. 오케이? 이해했겠죠?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인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염기의 종류 몇 종류야? 4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이 4가지 갖고 20가지 다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가 독립적으로 하나하나씩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몇 개씩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갖게 돼요. 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얘기는 어떠한 특정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모여서 얘가 모여서 가라는 아미노산을 그 다음에 TAC 그럼 얘는 뭐 나라는 아미노산 이런 식으로 염기 3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표현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미노산에도 DNA.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속에 어떠한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된다는 정보가 여기 저장돼요. 저장된다는 거죠.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여기 저장돼요. 그게 DNA예요. DNA 염기 배열 속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돼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DNA. 네, 뭐라고요? 아미노산 DNA가 있어. 아미노산 DNA라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에도 그 아미노산에 대한 DNA가 있어. 좀 누가 좀 번역 좀 해줘요. 우리 저 버는 형님 말하는 게 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특정 정보인 DNA가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에도 DNA가 있어. 아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아니죠. 쌤이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DNA 염기 배열 속에 바로 아미노산에 대한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저장됐다. 단백질의 DNA. 그러면 이 정보를 읽을 거예요. 이 정보를 읽어서 아미노산을 가, 나, 다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붙여주게 되면 폴리펩타이드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단백질 안에 DNA가 있는데 그 DNA 속에 그 아닙니다. 단백질과 DNA는 별개의 물질이에요. 그냥 쌤이 지금 물질입니다. 이게 DNA 아니야? 쌤 말이에요? 이 DNA입니다. 근데 쌤이 단백질이 어떻게 되는가 DNA에 따라서 있잖아.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DNA의 염기 배열 순서 속에 어떠한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야 된다라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단백질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보가 들어있어. 우리가 모여서 자동차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 진짜. 그럼 그 자동차 설계도 안에 자동차가 들어있나? 아니잖아.
설계도 아닌 그냥 말하는 설계도야. 그럼 뭘 위한 그 설계도대로 뭔가 그걸 갖다 붙여줘야지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겠지. 뭘 그렇죠? 위한 설계도? 그러면 그 설계도가 바로 뭐에 해당할까? 바로 DNA 해당되는 거야. 네, 뭘 위한 설계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저희 그냥 자동차를 만들려고. 아니죠. 형 진짜 일부러 그런 것 아니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뭘 위한 설계도인지 말해줘야죠. 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아니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자동차 설계도가 치자. 그러면 알겠는데. 아니요, 지금 설명해야 돼. 그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 안에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순서들을 어떻게 조립하라는 설명이 들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설명서를 보고서 부품을 갖고 와서 갖다 붙이겠지. 이 부품이 뭘까? 이 부품 하나하나가 결국은 여기서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미노산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는 바로 뭐야? DNA야.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부품을 갖고 와서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붙이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그 자동차는 곧 뭘까? 단백질.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단백질을 왜 하나? 단백질 안에 DNA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 안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아니잖아. 설계도대로 자동차를 만든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그 그- DNA를 보고 누가 단백질을 만드나요? 그게 그 만들어준 누구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뭔가 그 일꾼들이 설계도를 보고서 그 설계도대로 물건을 가서 갖다 붙여주는 보이지 거야. 않는 손이요? 일꾼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랜덤 일 스미스의 분이- 보이지 않는 손. 그 일꾼이 바로 누굴까? 아니요. 그 일꾼이 바로 누굴까? 우리 배웠어요. 애덤 스미스요. 자, 자꾸 쏙 변하지 마시고요. 그 설계도대로 물건을 갖고 와서 갖다 붙여서 단백질을 만든 그 일꾼인데 그 일꾼이 바로 RNA. RNA. 그래서 이 DNA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RNA는 GCT라는 정보는 가라는 아미노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야, 가라는 아미노산 갖고 와. 그 다음에 야, TH는 나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말하는 거야. 야, 나라는 아미노산 갖고 와. 와서 순서대로 잘 붙여주는 거야. 누가 붙여주는 거야? RNA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설계도를 하면 RNA 그 설계도대로 물건을 갖다 조립해주는 일꾼이 해당한다. 일꾼. 그렇죠? 오케이? 근데 일꾼이 그럼 설계도에 그 로고 같은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RNA 키가 없죠. 아, T가 요 T 대신에 얘를 U로 써요. GCT로 입력이 받으면 GCU로 나와. 그렇죠. 아, 근데 DNA가 그러면 아미노산을 만들죠. 아미노산 만든 게 아니라 아미노산 쌤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아미노산은 기존에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먹었잖아. 소화를 시켰잖아. 아, 지금 우리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조나, 너 요즘 총 갖고 왔지? 총 깜빡했구나. 그럼 다음에 종이 자꾸 총을 안 갖고 오네. 준수, 총 갖고 왔죠? 수지상 갖고 왔어? 그래, 이따 터치자. 알았지? 터쳐. 아, 근데 우리 몸, 그러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이네. 그냥 우리 몸 안에 DNA가 있잖아. 그러면 근데 왜 단백질 안에 DNA가 있어 가지고? 아니 쌤이 약간 이상해. 너 국어 100점 아니지? 옆에 좀 아닌데. 그렇지. 네, 그럴 거야. 자, 그러면 보자.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바로 단백질 때문입니다. 단백질 때문에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생겼어. 결국 내 몸이 이렇게 생긴 것은 바로 뭐야? 내 몸에 있는 유전자, 즉 D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었더니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 우리 몸에 안에 그 DNA. 그래서 각 사람마다 안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가 있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요. 그래서 생긴 모양이 어떤 거야?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 아미노산이 요 만들어졌죠? 요 아미노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표현해요. 형질. 형태가 성질이고 이 형태 성질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에 따라서 그 형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생기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다 만들어진 단백질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 단백질 차이 나는 이유는 바로 안에 있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이제 DNA와 RNA 한번 비교해보자. 자 DNA가 있고 혹시
RNA가 있는데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자, DNA, RNA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준수, 자, DNA. 자, DNA가 바로 근데 저 뭡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물어봐요. 아니 진짜 아니 야. 아니 그 중요한 거예요. 일단 준비해. 저희 몸이 그 2학년 때 나왔는데 그 단백질이 저희 몸에 소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바꾸잖아요. 소화 뭐액 그 이름 뭐더라? 위에 그액 알지. 어쨌든 아미노산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저희가 흡수를 하고서 몸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흡수를 한 다음에 그 아미노산을 다시 조합해가지고 단백질이 와요. 만약에 우리가 나이스한 질문이었죠. 단백질을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피부를 먹어줘요. 그렇죠? 헤모글로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헤모글로빈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달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어요. 그러면 내가 섭취한 단백질을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하는 거야. 분해한 다음에 다시 우리 몸에서 합체 도킹해서 아미노산을 다시 재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근데 어떠한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배워낼까라는 그 정보가 우리 몸속에 저장돼 있어. 바로 어느 속에 DNA 속에 그 정보가 저장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보고서 RNA들이 그 소개를 보고서 야 이거 갖고 와봐 갖고 와봐. 자 그다음에 저기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아미노산 갖고 와 갖고 와서 붙이고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 근데 막 식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먹는 아,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식물체 속에도 단백질이 존재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식물체 내에도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근데 콩 같은 그 단백질이 포함된 식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채식주의자들은 단백질 보충에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채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이런 걸 좀 먹어줘야 돼요. 그걸 아예 먹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식물체만 계속 먹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지테리언. 선생님. 자,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복습하는 건데 복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 로스가 많아지게 되면 진도 나가는데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권은 형이 좀 적절히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도 나가는 거 아니었어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NA와 RNA가 있고 이 DNA는 유전자의 본질입니다. 얘가 유전자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유전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예요.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바로 설계도가 바로 DNA고요. RNA는 유전자의 형질 발현에 관여해요. 형질 발현에 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뜻이 바로 뭐냐면 형질이 뭐냐면 형태와 성질이야. 그러니까 형태와 성질이 표현되는 데 관여한다라고 했고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얘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얘는 일꾼에 해당돼요. 일꾼이요? 실제로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일꾼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할까? 아니죠. 설계도 보고 설계대로 척척척 붙여줘야 된다. 맞죠? 자, 여기서 그 레고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였지? 그렇죠. 이게 형가 어릴 때 또 레고 진짜 많이 좋아했죠. 그렇죠? 네, 레고 지금도 많이 좋아해요. 집에 가면 막 레고 막 배 만든 거 막 있잖아. 그렇지? 너 침대 옆에 책상 위에. 그렇지? 그 책상 위에 보면 너 저기 태권도 그 도복 입고서 그 품스타 때 사진 찍혀 있고. 그렇지? 옆에는 학사모 쓰고서 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사진을 들어 있잖아. 땡땡 유치원 졸업 사진. 저 유치원 안 나왔는데 아이고. 그거 어디 영어 나왔어요? 유치원? 어디 나왔어요? 저 미국에서 있어요. 아, 미국에 살았군요. 예. 와. 엘리트였어. 예, 그래서 왜 미국에 있으면 왜 엘리트예요? 네? 미국에 있으면 왜 엘리트예요? 아니죠. 얘 영어 잘 잊어버렸어요. 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잠깐. 너 그러면은 군대 안 갈 수 있다. 아니야. 자, 나대지 마시고요. 부럽다. 내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선생님 미국에서 태어나면 군대 안 가세요. 뭐하다 이 얘기해서 했지? 레고. 얘는 맞아. 자, 레고가 있어요. 여기 레고 블럭이 박살이 나서 다 흩어져 있어. 그럼 레고 블럭 하나하나가 바로 뭘까? 우리가 배운 걸로 한다면 이게 아니. 안용산이야. 그치? 그 다음에 그 레고를 어떻게 조립할까에 설계도가 나와 있어. 그 설계도가 바로 뭘까? DNA. DNA는 뇌 안에 있는. 자, 이 온몸에 다 있어. 세포만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설계도를 보면서 블럭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쭉쭉쭉 맞췄어. 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RNA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블럭을 쭉 조립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졌어. 이 완성품이 바로 뭘까? 단백질이야. 예. 근데 피부도 DNA가 있잖아요. 피부 세포도 DNA가 있어. 근데 피부가 빠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올 때도 똑같은 DNA야.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몸 각각 세포 하나하나에는 내 몸에 고유한 DNA가 들어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피부 세포에 있는 DNA나 간 세포에 있는 DNA나 신경 세포에 있는 DNA가 똑같은 DNA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선생님, 피부 세포나 간 세포는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왜 피부 세포와 간 세포는 생리자가 달라요? 하는 기능이 좀 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직세포. 가지고 있는 정보는 똑같지만 어느 부분을 읽어서 단백질을 만들까는 세포마다 좀 달라.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정보는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단백질을. 잠깐만 여기 피부 세포가 있는데 피부 세포에도 간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똑같이 갖고 있어요. 간 세포도 피부 세포가 가지고 있는 피부 세포 관련된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읽을까라고 하는 것은 세포마다 좀 달라요. 여기 피부 세포는 피부 세포와 관련된 유전 정보를 발현시킨 거야. 그래서 얘는 피부 세포가 되는 거고요. 간 세포는 피부 세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건 읽지 않고 간 세포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 세포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는 똑같지만 어떤 부분을 읽어서 어떤 형질을 표현할까라고 하는 것을 세포의 분화라고 해요. 분화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몸의 세포는 하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세포가 막 늘어난 다음에 야, 너는 피부 세포가 돼, 너는 간 세포가 되고, 너는 신경 세포가 돼, 야, 너는 근육 세포로 만들어져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 그 많은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모양과 특성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어떤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아직 피부 세포의 기능을 할지 신경 세포의 기능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어. 우리 이런 세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있지만 어떤 정보를 표현할까에 대한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야, 너 피부세포에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켜보면 피부세포로 갈 거야. 만약에 야, 간세포에 관련된 내용만 활성화시켜보면 얘는 간세포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세포 하나를 갖고 간세포도 만들 수 있고 신경세포도 만들 수 있고 근육세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실제로 할 수 있다면 내 몸에 현재 존재하는 장기를 내가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줄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실 내에서 인공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줄기세포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피부세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근육세포가 되는지 그 세포의 분화 과정은 아직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기세포는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이걸 갖고 근육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지 신경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비밀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면 노벨상 받아요? 예, 노벨상 받습니다. 실제로 줄기세포를 만든 사람은 노벨상 받았죠. 일본의 신야 교수라고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각 조직으로 분할을 조절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비밀을 풀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걸 풀 수 있다면 우리가 인공장애만 있어요. 자,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기억하세요. 장기는 지금도 만들지 않아요. 아니요. 못 만들죠. 못 만들죠. 그래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어떻게 만드냐면 돼지에다가 우리 사람의 위장과 관련된 유전자를 잘라서 그걸 집어 끼워넣는 거야. 그럼 돼지 몸속에서 이 돼지가 갖고 있는 이 위장은 돼지의 유전이 아니라 뭐야? 사람의 유전을 갖고 있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해서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 그렇게 한 사례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서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정확히 잘라내야 돼. 그것이 좀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확히 잘라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잘라주는 물질을 가지고 뭐라 불러?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가위예요. 그 유전자 가위는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유전자 부분을 자르는 거야. 잘라서 다른 세포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거야. 여기 현우가 있는데 펭귄이 있어요. 자, 이 펭귄인데 이 펭귄의 세포에서 펭귄 유전자 잘라냈어요. 유전자 가위로 잘라낸단 말이야. 이게 펭귄 유전자야. 펭귄은 어떤 특정한 형질을 표현하는 유전자인데 이걸 유전자 잘라내서 현우 세포 속에다가 이게 유전자 속에다 딱 띄워놨어요. 그럼 현우가 뭘 바뀌는 거야? 뽀로로로 바뀌는 거야. 그렇죠? 진짜로. 실제로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근데 생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막 이거 유전자 갖다 붙이고 막 하는 것이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걸 좀 자제하자는 약속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이런 연구까지 진행이 됐어요. 사람의 귀가 있는데 이 귀를 만든 유전자 부분을 잘라서 귀 세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귀 등 뒤에 사람 귀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럼 들을 수 있어요, 그걸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돼지의 수정란에다가 사람의 유전자, 얼굴 표현의 유전자 부분을 잘라서 한번 붙여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돼지가 태어났는데 그 돼지의 얼굴이 사람 얼굴과 매우 비슷해요. 사람 얼굴 형태라고 있는 돼지가 만들어지고 진짜요? 손도 사람 손과 거의 비슷해요. 네. 이런 세포들이 많죠. 이런 동물들이 그럼 많죠. 저희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어?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야, 우리 이런 실험을 가능하지 말자라고 전 세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 차원에서 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실험을 재미삼아서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그 침팬지 갖고 실험한 적이 있어요. 침팬지 갖고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침팬지의 수정란에다가 사람의 뇌가 만들어지는 그 부분의 유전자를 잘라서 넣어봤어요. 똑똑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아직까지 결과 모르는데 넣어봤더니 이 침팬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뇌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정도가 일반적인 침팬지보다 활성화되는 정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팬지의 뇌세포, 신경세포와 사람의 신경세포에 분화되는 그 정도를 수치화한다면 1대 한 2,500이 돼. 1대 2,500.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신경세포가 침팬지 세포보다 2,500배 더 빠른 속도로 활성화됩니다. 근데 이 침팬지의 수면에다가 사람의 뇌에 관련된 유전자를 집어넣었더니 활성 속도가 인간의 뇌세포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스위치를 눌러서 시험을 멈췄습니다. 너무 여파 클 것 같아서. 그 영화 있는데 그 찐찌가 인도지가 그래서 이름이 이런 연구는 우리가 네. 많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이런 실험을 하지 말자라고 그게 몇 년 약- 됐어요? 최근까지 그만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런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된 이유가 유전자 가위 때문입니다. 유전자 가위가 발명되기 전과 후로 생명공학은 커다란 붕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잠깐 설명할게요. 유전자 가위가 발명되기 전에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더뎠지만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진 후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10배, 20배 이상으로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생명공학 기술의 어떤 산무제와 것은 아마 조만간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페이스X를 만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특히 그러니까 우주 산업에도 많은 관련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생명과학 기술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쏟고 있는 것은
뇌파를 가지고서 컴퓨터를 조종하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뇌에다가 칩을 심죠. 칩을 심은 다음에 컴퓨터가 이 뇌의 신호를 받아서 그거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실험했냐면 사람 갖고 실험하지 않고 원숭이 갖고 실험했어요. 원숭이 갖고. 그래서 원숭이 2마리를 공간적으로 분리했어요. 그 다음에 양쪽 원숭이에다가 칩을 심었습니다. 뇌 쪽에다가 칩을 칩고 통신할 수 있는 칩도 같이 심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텔레파시 있죠? 텔레파시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숭이들끼리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화면을 보여줬어요. 화면을 보여주고 어떤 원숭이의 모양을 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막 뭐 먹는 거 이런 화면을 막 보여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화면을 보고 있는 원숭이 머릿속에 뭔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 원숭이가 먹이를 먹는 걸 보여주고 어떤 독특한 뇌파 형으로 될 거야.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원숭이 뇌에도 똑같은 뇌파 형성되는 거야. 그 뇌파가 마치 텔레파시처럼 옮겨지는 것을 실험을 한 거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발전시킨 다음에 어떤 연구까지 진행을 했냐면 이 뇌 속에다가 칩을 심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줬고요. 이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걸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막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겠지?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요. 그걸 사람한테 뇌에다가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생각을 갖고 마우스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뇌와 컴퓨터가 어떻게 된 거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했냐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된 사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그 사람 할수 있어요. 잠깐만 먼저 의사할게요. 그 사람이 이거 전신이 마비가 됐는데 뇌에다가 칩을 심어주고요. 컴퓨터가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가지고 마우스 커서로 움직입니다. 컴퓨터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그 전신이 마비된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하게 된 거죠. 컴퓨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마우스 움직이는 거예요. 게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가 있고 컴퓨터를 마우스 다 작동할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을 조종하는 것을 로봇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로봇을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아바타처럼. 근데 그 칩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요. 지금은 거기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어서 갑니다. 자, 이거 잠깐 보자. 자, 추진한 좀 이따 할 겁니다. 이거 먼저 설명해야 돼요. 자, 먼저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 DNA는 유전자의 본질이고 RNA는 단백질 합성 반응의 일꾼입니다. 그 다음에 이 DNA는 어떤 물질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DNA는 DNA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요. 얘는 뭘로 되어 있을까? RNA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붙고 쭉 붙게 되면 쭉 사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얘도 역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DNA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있는데 조민아, 이 당은 무슨 당이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집중하십시오. 디옥시리보스라는 당으로 되어 있고요. R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리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A, G, C, T 네 종류고요.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의 종류는 A, G, C, U가 되어 있습니다. 좀 모르셨다. 예, 빨리 선생님 따라오십시오. 제가 버리고 하세요. 예, 버리고 오십시오. 자, 그럼 계속 중요한 걸 진행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 봅시다. 염기가 A, G, C, T 네 종류인데 얘가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겠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뭐야? 사슬 형태란 말이야. 어딨죠? 사슬 형태 되어 있는데 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두 가닥이 꼬여 있어요. 이렇게 서로
사다리 모양. 그래서 우리는 여기 꼬여 있는 구조를 우리 뭐라고 그러지? 이거 기억해야 돼. 이중 나선 구조. 네, 빨리 갔다 와요. 빨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얘는 폴리 뉴클레이티드 사슬이 한가로 되어 있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단일 문 닫고요. 얘를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합니다. 사슬 구조. 그러면 얘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얘가 하나의 사슬인데 이 사슬이 한 가닥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있고요. 여기 DNA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있으면 여기에 A라고 하는 연결이 있으면 이쪽에 A죠. 여기가 연결 서로 달라붙어 있어. 얘는 반드시 T가 와야 돼요. 여기 만약 G지, 여기 C가 와야 돼요. 여기 만약 C지, 얘는 G가 와야 돼요. 여기 T죠. 여기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이렇게 반드시 A는 반드시 T와 달라붙고요. G는 반드시 C와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C는 G, T는 A랑 달라붙어요. 결론 내리면 얘가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서로 연비와 연비가 사슬과 사슬이 맞대하고 있는데, A는 T와 달라붙어 있고요. G는 반드시 C와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 있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 결합을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얘가 상보적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상보적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뭘로 되어 있어? 이중 나선 구조를 한다고 합니다. 주수 이해되니? 오케이? 마치 사다리 모양이에요. 그래서 A는 반드시 T와 G는 C가 서로 상보적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반대쪽을 보고서 여기 뭐가 오면 다시 교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뭐가 빠졌어. A니까 여기 반대로 간 거야. T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서로 반드시 상보적 결합을 하기 때문에 서로 맞대응하는 연기로 존재하고, 하나가 빠져도 그 다음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C가 왔어. 그럼 이쪽에 반드시 뭐가 올 거야? G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DNA 사슬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A, T, C, C, G, T, T, A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맞대응하는 염기 배열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쪽에 뭐가 올까? T, 이쪽에 A, A, G, C, A, T가 온다. 이게 바로 무슨 결합이야? 상보적 결합.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이중 나선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RNA는 뭐야?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단일 사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RNA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데, 이 RNA는 하는 기능에 따라서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뒤가 들립니다.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mRNA, 하나는 tRNA, 하나는 rRNA.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mRNA는 우리말로 하면 이 m이 메신저의 약자예요. 메신저 RNA를 부르거든. 우리말로 전령 RNA를 부르고, 그 다음에 T는 영어로 트랜스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 운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운반 RNA라고 해요. 그 다음에 R은 리보소멀 RNA라고 해서 리보솜 RNA라고 해요. 리보솜 RNA. 그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요약한다면, 만약에 어떤 만약에 어떤 스포츠카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 치자. 스포츠카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요. 이 설계도가 바로 뭘까? DNA란 말이야. 이건 어디에 존재하냐면 현대 자동차 본사에 딱 근본 속에 딱 저장돼 있죠. 스포츠카에 대한 새로운 스포츠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멋진 스포츠카에 대한 설계도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DNA야. 그러면 이
현대 자동차 본사의 새로운 스포츠카에 대한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자동차 만들어질까? 그건 아니겠죠. 만들어진 일꾼과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그래? 이거대로 스포츠를 만드는 곳은 스포츠카를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울산 현대공장에서 스포츠를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공장에서 만들 거야. 그러면 직원 한 명 올라옵니다. 공장에서. 이번에 새로운 스포츠카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 이거 원본입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한다면 그 직원이 원본을 들고서 원본을 찢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팔아먹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원본이 있어요. 이거 원본 갖고 가지 마시고요. 복사해 가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복사하는 사람 직원이 올라와서 원본을 똑같이 복사하겠지. 원본은 다시 잠깐만요. 요 원본은 그냥 두고서 이 복사본을 들고서 공장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뭐 찢어져도 상관없는 거겠지. 복사본을 갖고 뛰어가게 되면 여기 설계도대로 자동차 부품을 하나씩 갖고 오겠지.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어떻게 할까? 가서 조립을 해. 조립하면 뭐가 만들어져? 자동차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바로 뭐야? 단백질이야? 그럼 자동차 부품은 뭐가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모두 3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복사맨, 두 번째는 그 공장을 책임지는 공장장, 세 번째는 그 부서를 운반해주는 배달맨이 존재하겠지. 그렇죠? 배달맨이 존재한단 말이야. 리보솜이 그 일장인 거예요. mRNA, 메신저 RNA 있죠? 이게 바로 뭐냐? 복사맨이야. 그러니까 DNA 똑같이 카피하는 거야. 복사맨이고 운반 RNA가 바로 뭐냐면 창고에서 부속품을 옮겨오는 거야. 얘는 공장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rRNA는 안 배워요. tRNA와 mRNA 두 개만 배우게 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설명하게 될 거고 요걸 놓치게 되면 뒤에 가서 혼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페이지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119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저기 122페이지 문제 푸셨나요? 준수야, 120페이지 문제 혹시 내가 숙제 내주지 않았니? 아니요. 안 내줬으니? 숙제가 있었어요? 했었는데. 숙제 없었어요? 네, 좋아요. 시험이어가지고. 자, 좀 쉬었다가 좀 문제 좀 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